유령은 믿지 않지만 뭐라 말할 수 없이 답답했다. 나는 아직 너무 어려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하니까 잘은 모른다. 하지만 사람은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없다. 명확하고 반듯한 이유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이 산산이 흩어질 테고 기분도 좋지 않으니까 납득한 척 하면서 자신을 간신히 유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일본 작가 요시모토 바나나의 소설 안녕 시모기타자와에서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오늘 문장의 소리 공개 방송은 종로에 위치한 청운문학도서관입니다. 오시는 길 너무 좋으셨죠? 네, 인왕산 자락을 따라서 저희가 왔는데요. 오다 보니까 윤동주 문학관도 있고 이 청운문학도서관도 그 아래 몰래 숨어 있고 이 도서관을 찾아오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한옥으로 되어 있는 도서관 와보신 적 있으세요? 네, 거의 저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찾아보기 어려운 형식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도서관인데요. 이곳에서 지금 보이시죠? 한옥과는 아주 거리가 멀 것 같은 외국의 시인들, 미국의 시인들이십니다. 오셨는데요. 세 분 모셨습니다. 노아 키케로. 네, 그 다음에 자나카 스터키. 네. 그 다음에 제이크 레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는 얼굴로만 인사했는데 잘 모르시니까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라 씨께서 혹시 이 양력 프로필에 오류가 된 거 있는지 한번 이따 여쭤봐 주세요. 네. 노아 키케로 시인은요, 미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이고요. 지금은 라스베가스에 살고 있습니다. 소설 6권, 시집 1권, 2권의 전자책을 집필했고 스페인과 러시아와 같은 여러 나라에서 번역되어서 출간되었습니다. 타우린과 더불어 대체문학운동 얼트릿이라는 단체에 속해 있고요. 한국에서도 시집 출간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 맨 오른쪽에 계신 자나카 스터키는요, 그 보스턴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미국 시인이자 공연예술가, 그리고 독립출판사 출판인 겸 기획자입니다. 독립출판사인 블랙오션의 설립자이고요. 저널지 핸섬의 출판을 맡은 바 있고 3권의 시집을 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하세요. 2010년 보스턴 포에닉스에서 해마다 선정하는 독자가 뽑은 보스턴 베스트에서 최고의 시인 상을 수상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이크 레빈 가운데 계신 분인데요. 그 애리조나 출신이시고요. 시인이자 번역가로 한국에서 활동 중이십니다. 2권의 소책자를 저술했고요. 서울대학교에서 비교문학 지금 박사과정을 전공하고 있으시고 현재는 대구 계명대학교 문창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세요. 그리고 김경주를 비롯한 한국의 시인들의 시집을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 시장에 알리는 작업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자, 길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떠세요? 세 분 제가 소개해드린, 한국말로 소개해드린 이 양력이나 프로필이 뭐 크게 틀린 사항은 없는지 각자 인사 말씀 부탁드리면서 그 본인 소개 목소리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청취자분들과 이 문장의 소리를 듣는 청취자분들과 여기 오신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과 함께 이 한옥 도서관에서 이런 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세 분께 다 같이 물어봐 주십시오. I really like it a lot, I think, yes. And
it feels really special. And everyone has been really nice to me all week, and everyone has treated me really, really good. And I'm really, really thankful for it. And I'm really having a really good time. 그래서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한국인들이 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자나카도. 자나카. Yeah, it's amazing here. It's so beautiful, and I've read in a lot of places in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but this is like in the top 3 most beautiful places I've ever been. Thank you. 네, 그래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세계 곳곳에 미국과 이제 여러 곳을 제가 여행을 해봤는데 정말 탑 3에 들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네요. 제이크도 네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한옥 도서관에 가본 적이 없는데 신기하죠. 예, 그냥 한옥 그냥 북촌에 가봤는데 그냥 이 같은 넓은 한옥 본 적이 없어서 예, 아주 신기해요. 그리고 윤동주 저 알아요. 왜냐면 연대에서 강의해서 그래서 윤동주 그냥 집 지나갔어요. 그리고 윤동주 예, 박물관 예, 같은 예. 네, 아주 네. 신기한 경험이에요. 네네. 네. 그렇죠. 윤동주가 연세대 연희 전문 출신이니까 아마도 그런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세 분의 관계 어떻게 이렇게 세 분이 조합이 되셨는지 여기에 이 자리에 모셨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어떤 관계이신지 서로 친구이신지 아니면 뭐 어떤 관계이신지 좀 청취자분들이나 관객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I met Jake 4 years ago. I was a ESL teacher in Songnam, and I taught.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제이크를 통해서 이 계기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이제 처음 만났는데요. 제가 ESL에서 성남에서 이제 학원을 중학생들 상대로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이크와 함께 뭐 서울 구경도 많이 하고 술도 마시고 책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하는 그런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네. I met Jake a few years ago. So I run a publishing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Poetry Press. 그래서 mostly. 일단은 저는 이제 Jake also 제이크를 worked for 이제 another press 그 that, 독립 출판사에서 close 이제 with to 결국에는 publish some of the same 시를 authors. 언제나 출판을 하고 있는 So I met him 그런 through that. 과정에서 만나게 We had 되었습니다. 그래서 colleagues 제이크도 사실은 시인들을 이제 출판하는 And, 업계 쪽에서 일을 then,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years 겹치는 ago, 시인들이 꽤 Jake 많더라고요. approached 그래서 me 몇 년 about 전에 publishing 이제 a 김경주 translation 시인님의 of 그런 Kenji. 이제 그 And, 번역된 we got to know 것을 each 저희가 other 출판을 through that. 할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And 더욱더 Noah 친해졌고요. I met, 노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here 주에 in 만났습니다. Seoul 서울에서 earlier this week. 소주 한 병을 같이 마시면서 친해졌죠. 왜 제이크가 가운데 앉아 있는지 뭐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네요. 그 이분들이 방문한 목적 한국에 한 일주일 정도 머문다고 들었는데 그런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한국에 오시게 되었는지 어떤 행사들을 지금 하고 있으신지 이런 것도 관객분들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한국에 살고 있는데 제이크는 예. 한국에 있네요 지금. 네. 그죠? 그래서 그냥 이 친구도 초대했어요. 근데 미국 대사관 지원을 받아서 신청했어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 때문에 그냥 이 친구들이 초대하고 그냥 행사 몇 개 했어요. 연대에서 그리고 김영대에서 그래서 문학 번역관에서 그래서 행사 여러 번 하고 그리고 뭐도 Why else are we here? 그냥 원래 이 친구는 그냥 문장 웹진에서 소개되었었죠. 예, 소개됐어요. 아마 맞아요. 2년 전에. 예. 그래서 그냥 그 제가 그냥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 살고 그리고 미국에 한국시 소개하고 그리고 한국에 미국시 소개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거의 경계인 같은 예, 느낌 있어요. 예. 네. 어쨌든 제이크의 초대로 두 분이 한국에 방문을 하신 거고 여러 지금 행사를 같이 다니면서 미국 시인들의 시세계를 좀 알려주시고 있으신 것 같아요. 되게 환영하고 오늘 좋은 이야기 듣기를 기대합니다. 그 세 분이 다 시인이시긴 한데요. 각자 이 직업들이 되게 다양하시잖아요. 글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어떻게 시라는 걸 쓰게 시작되셨는지, 시라는 걸 쓰게 된 계기 같은 것들을 좀 여쭙고 싶네요. I grew up reading a lot when I was a kid. I was pretty shy and an only child, and I really literature was just an extension of my imagination to entertain myself.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내성적이고 형제도 없는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미있게 놀이를 하려면 책이 저의 그런 탈출구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글을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지 좀 애매한 게 글을 쓰는 것은 저한테 너무 천성이고 본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글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이상합니다. 특히 그럼 여러 장르 중에서 지금 시라는 것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시라는 걸 쓰고 있으시잖아요. 소설도 있고 뭐 시도 있고 이런데 시를 쓰게 된 뭐 이유, 뭐 자연스럽게 왜 시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뭐 이런 거 한번 더 여쭤봐 주시죠. Well, I've also written I've written fiction as well, but I've never tried to publish it that much. When I was young, when I was like a young aggressive, arrogant man. In my early 20s, I really wanted to write the next great novel. Like I wanted to be. 그래서 일단은 제가 픽션 뭐 다른 장르도 쓰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뭐 출판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굉장히 좀 반항아였죠. 그래서 나는 뭐 최고의 소설을 길이 남길 것이다. 뭐 사람들이 내 목소리는 기억을 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포부가 컸는데 결국에는 이게 매일매일 돌아가는 그 원동력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라는 것은 결국에 제가 제일 원하는 거, 제일 행복감을 주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하고 다른 이들이 또 제가 쓴 시를 통해서 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시라는 것이 저한테는 제일 좀 자연스러운 거죠. 그 노아 같은 경우는 소설도 쓰고 지금 시도 쓰는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차이를 쓰시면서 경험하시는지, 그리고 역시 시 쓸 때 어떤 기분이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Yes, the process is completely different because to write a novel you have to construct the characters and constructing a character takes a lot of time. 굉장히 다르죠. 프로세스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극 다른데요. 뭐 소설 같은 경우에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거의 메소드 연기처럼 이제 이 캐릭터들을 형상화를 시키는데 뭐 뉘앙스라든지 이 사람들의 성격, 뭐 선호도를 소설에 나오지 않는 부분까지도 굉장히 세세하게 결정을 합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미미한 감정이라든지 저희가 뭐 그 굉장히 작은 깨달음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좀 다르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이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시기도 하지만 번역하고 실제 시를 쓰시는 경우잖아요. 통역을 안 해주셔도 되니까 좋으네요. 어떤 일이 더 재밌나요? 번역과 실제 시를 쓰는 일. 그런 걸 좀 이번에는 여쭤볼게요. 둘 다 재미있죠. 근데 요새는 그냥 자기 시로 쓰기 보다는 번역 많이 해요. 예. 제가 번역하면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그냥 문학 사랑해서 그래서 그냥 이 시 예를 들면 김경주 아니면 김민정 시 그냥 다른 나라에 소개하면 그냥 느낌 아주 좋고 근데 자기 시 쓰면은 사실은 조금 이기주의적인 느낌 가끔 조금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자기 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면 조금 어색한 이기주의 그런데 다른 사람 번역했던 시 소개하면 그냥 어떻게 말해요? 그냥 문학적인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차이. 아무래도 자기 시를 쓰는 일은 뭐 자기 고백적이니까 좀 그런 차이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뭐 이 미국 시인들을 모셨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어떤 시를 쓰는지 들어보는 일이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인이 되셨는지 들었으니까 우리 세 분의 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아무래도 영어로 먼저 낭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번역된 한국어 버전을 진행한 제가 하나 읽고, 그 다음에 이 문정의 소리를 구성하시는 구성 작가님께서 또 한 분이 읽어주실 건데, 제가 노아의 시를 한국어 버전으로 읽고요. 그 다음에 차현지 소설가가 자나카의 시를 읽고요. 제이크 레비는 이 문정의 소리 PD인 김경주 시인이 같이 읽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잠시만요. 그 지난번에 그냥 소설책이나 그냥 시 소설 그냥 조금 답장하고 싶었는데, 그냥 단편 소설들이 그냥 시간 안에 있어서 그냥 그냥 이 순간에 이미지나 그리고 시간 많이 없어요, 시 안에. 그래서 그냥 공간적으로 진행해요. 그리고 그냥 단편 소설 읽으면 그냥 시간으로, 그래서 환상 안에 그냥 이 현실이 없어가지고 그냥 독자에게 그냥 그 환상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이야기 안에 있는 경험. 그런데 시 얘기하면은 그냥 물질적으로 언어가 만질 수 있죠. 그냥 소리나 아니면 언어 그냥 특징. 예, 그래서 그냥 조금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어로 읽는 것의 질감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저희는 사실 원어와 여기에 그 문자로 해석된 책자를 소책자를 관객분들께 드렸지만, 이건 전국적으로 서비스되는 오디오 서비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도 번역된 차이를 아마 느껴보세요. 한국어로 된 시와 이 영어로 된 시를 어떤 리듬감이나 여러 가지 언어의 질감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먼저 노아의 시부터 한 편 들어볼까 하는데요. Noah, you can start first. Yes. This is called Away Somehow. I don't know at times if you are really people. I know you are people. I mean, you aren't walking on fours and you wear clothes. But sometimes when you're naked, I don't know if you're human and get confused. That's why I don't go to strip joints anymore or have sex. How did you all become people? How did you get so good at showing up on time for work and doing what your manager says? How did you get so good at being detail-oriented? There is an ad on Craigslist for a processor that says, "We are looking for someone seriously ready to start a career and care about the work they do every day." Seriously, the ad doesn't even state what the company produces. How the fuck can you people care about some unknown something? Will you even care after you get the job? How do you become a person? Usually, instead of trying to get a job, I listen to music on YouTube. Instead of being a person, I try to become the notes of songs. The chord structure,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covered by Amy Winehouse. I want to become that song. I learned the song on guitar and strum it on my Adobe Porch thing, trying to become non-human. Sometimes I try to become the taste of a Carl's Jr. cheeseburger. I want to be that delicious, that bad for you. Sometimes I listen to Amitabha chants, Navajo chants, even old Kentucky, old regular Baptist call-out chants. I want to be a pure feeling that may lead to heaven, but instead I'm Noah Cicero. Sometimes I scream. I can't be controlled. I can't be tamed, because I don't know what to be. When you see a pronghorn antelope from your car, high up north in Nevada, by the Walker River Res, I don't know what to be. The antelope, the person seeing the antelope, the grass that the antelope is eating, the feeling the person gets from seeing the antelope, the feeling the antelope has while eating the grass. So I try to be all things. Then I realize I'm just wind, swirling and swirling, and it is okay, and it isn't okay, and all will work itself out. Something is taking its course, but it never works out. And all it comes
and the wind shaking the leaves of the palm tree, the hum of bugs, and me trying to find a job on Craigslist. Thank you. 어떻게든 하나의 방법으로. 나는 네가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가끔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 말은 만약 네가 진짜 사람이라면 내 발로 걷지 않을 것이고 옷도 입고 있겠지. 그러나 가끔 네가 발가벗고 있을 때 나는 네가 사람인지 모르겠어서 혼란스러워. 그래서 난 더 이상 스트립쇼 극장에 가지 않고 섹스도 하지 않아. 너는 어떻게 인간들이 된 거니? 출근 시간에 맞춰 잘 일어나고 직장 상사가 말하는 걸 찰떡같이 알아듣고 어떻게 그런 걸 꼼꼼하고 세밀하게 잘 해내는 거야? 가공업자들을 위한 광고가 크레이그리스트에 실렸어. 우리는 진지한 마음으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매일 각자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농담이 아니라 이 광고에는 뭘 만드는지 언급조차 하지 않네. 어떻게 사람들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곳에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니? 이게 너의 직업이 되고 나면 책임감이 생기겠니? 너는 어떻게 인간이 될래? 보통 난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 대신에 유튜브에서 음악을 듣고 인간이 되려는 것보다 노래 가사가 되려고 애를 써.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내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줄래요? 의 코드 짜임새처럼 나는 그 노래가 되고 싶어. 나는 기타를 배우고 인간이 아닌 것이 되려 하면서 점토로 만든 작은 베란다에서 연주하고 싶어. 가끔은 몸엔 나쁘지만 맛있는 맥도날드 햄버거가 되고 싶어. 때로 나는 아미타불 독경과 나바호족의 노래를 들어 심지어는 오래된 켄터키구 일반 침례교도 성가를 불러. 나는 천국으로 인도해 줄지도 모르는 순수한 감정이 되고 싶지만 나는 노아 키케로야. 가끔씩 소리를 지르고 제어할 수 없고 길들여지지 않는데 그건 뭐가 되고 싶은지 모르기 때문이야. 네바다주 북쪽의 아주 높은 곳 워커강 북미 원주 및 보호구역 부근으로 올라가고 있는 차 안에서 영향을 볼 때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지 모르겠어. 그 영향을 보고 있는 사람, 영향이 뜯고 있는 풀, 영향을 보면서 느끼는 사람의 감정, 풀을 먹는 동안 영향이 갖는 감정. 그래서 난 모든 것이 되길 원해. 그리고 난 깨달아. 나는 단지 바람이고 빙글빙글 돌고 괜찮아, 괜찮지 않아. 그리고 모든 것은 그것 스스로를 이해하고 무언가는 그것의 과정이 되고 그러나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모두는 모두가 되어 다가오고 바람은 야자나무 잎과 벌레들의 웅웅거리는 소리와 크레이그리스트에서 직업을 구하려는 나를 흔들고 있네. 실제로 영어로 듣는 것하고 제가 한국어로 번역된 버전을 읽는 것하고 다르긴 다르네요. 훨씬 영어로 읽는 느낌이 더 뭔가 리드미컬하고 그 영양에 대한 부분들을 읽을 때 이 시인의 읽는 라임은 아주 매력적인 것 같네요. 그 시를 이어서 계속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So can we go on to the second poem? 다음은 자나카의 시이고요. 그 첫 번째 자나카의 시입니다. You find beauty in ordinary things. Do not lose this ability. Document the moment my thumb and index finger first cradled your jaw. I eat cold eel. Think distant thoughts. I create the oracle. When the oracle says you, I punch the sun, my fists impervious to flame on account of all the love I keep stuffed in their knuckles. When you are away, you are not away. When your body does not contain me, your distance contains no absence. There is nothing wrong with being alive. Ascend to the mountaintop and hover, while eagles and angels copulate in the air around our snow-laden bodies of light.
I feel like I was always meant to be. You find beauty in ordinary things. Do not lose me. Do not lose me. 평범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너는 그 능력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나의 최초의 순간에 먼저 손가락으로 너의 턱을 부드럽게 잡고 그 다음 그것을 기록한다. 나는 차가운 장어를 먹는다. 멀어졌던 생각을 떠올린다. 나는 신탁을 만든다. 신탁이 너라고 부르면 나는 태양으로 주먹을 뻗는다. 그들의 손안에 있던 모든 사랑을 내가 붙잡고 있어서 내 주먹은 불에 넣어도 불타지 않는다. 당신이 없을 때, 당신이 있을 때, 너의 몸과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 너의 거리는 부재하지 않다. 살아있는 존재들은 나쁜 법이 없다. 산 정상에 올라 허공을 맴돌다. 하늘에서 독수리와 천사가 눈 덮인 것처럼 밝은 우리의 몸과 성교하는 동안 항상 그래왔던 것이 운명처럼 느껴진다. 너는 평범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다. 나를 잃어버리지 마. 나를 잃어버리지 마. 시인들의 개성이 확실히 드러나네요. 마지막으로 제이크의 시도 듣고 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볼게요. 올리브영 짬뽕, 올리브영 짬뽕. 성형수술한 여자들이 제일 먼저 치킨을 먹고 싶은 이유가 뭘까? 아니면 닭들이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성형수술일까? Is it because the first thing girls who get plastic surgery want to do is eat chicken? Or is it because the first thing chickens want to do when they are born is get nose jobs? 아니면 성형외과 의사들이 사람에게 닭의 몸을 사용하는 이유? 아니면 인간들이 수술 후 버려진 신체 부분을 닭에게 먹이는 거? Do surgeons use the parts of chickens in people? Or do chickens eat the parts of people they throw out after surgery? 버려진 인간의 코와 젖꼭지들이 먹는 닭들을 또 올려봐. 닭의 멍청한 얼굴도 주변을 걷는 사람들 틈에서 나는 돌아선다. Thinking of chickens eating discarded human nipples and noses and people walking around with chicken asshole faces, I turn around. 하림 치킨 본사와 엘레강트 성형외과 사이 마룬 파이브 노래. In between the elegant plastic surgery clinic and the Harim chicken headquarters is a song by Maroon 5. 휘로 막아 비명고쳐 도망가. I cover my ears. I run down the street. I scream. 지난주에 같은 수업을 듣는 여자애가 올리브영 짬뽕 얼굴 크림을 써보았어. 여자의 얼굴에 크림이 오래 녹아 있어서 얼굴이 좀 노래졌어. Last week a girl in my class tried the new 올리브영 짬뽕 face cream. She left the cream on too long and it melted her face. 그 애 얼굴로 크루통 같이 보여. Now she looks like a crouton. 그 애는 얼굴에 상추로 돌렸어. 그래서 나는 샐러드라 불렀지. She puts lettuce on her face and calls herself salad. 나는 그 애에게 이 노래로 바친다. I wrote her this song. CGV에서 DMZ 모병 살 수 있고 DMZ에서 GNC 단백질 가루 살 수 있고 GNC에서 PB리가 헤르피스 바이러스로 줄 수 있지만 내가 추석에 원했던 거 오로지 캐러멜 라떼 분이었다고. 헬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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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초산. At the CGV, you can get bottled water from the DMZ. And at the DMC, you can get protein shakes by GNC. And at the GNC, you can get herpes from a guy named Beefy Lee. But on Chuseok, all I really wanted was a caramel latte. 헬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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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초산. 어려적 친근한 김밥 장국 아줌마들이 잠에 듣기 위해 김치를 세며 밤새 우는 거 들을 수 있었지.
매일 아침마다 옥상에서 젖은 베개 컵으로 말리는 아줌마들이 보았어. When I was younger, you could hear how the friendly ajumas in kimbap heaven would cry all night, counting kimchi in order to fall asleep. Every morning, I used to watch them hang their wet pillowcases on the lines on the roof to dry. 다시 마룬 5 노래로 들어 귀로 막아. 그러나 돌아보자 캐러멜 프라푸치노 렌즈로 통해 세상이 보여. Again I hear a song by Maroon 5. I cover my ears, but when I turn, I see the world through caramel frappuccino lenses. 우리는 모두 표로 만들어진 게 사실인지 몰라요. 눈코볼이 달콤하고 춘득춘득 오독오독하게 변했으니까. We are all just stars, but my eyelids are sticky sweet. 코리에는 인간적인 달콤한 향이나 마치 Maroon 5처럼. The street is artificially flavored like Maroon 5. Tom and Tom's 지나고 to some place 지나가고 난 달리기 시작했어. 모든 것이 두 배가 됐어. 다시 Adam Levine 목소리 들어. I pass at Tom and Tom's, then at To Some Place. I begin to run. Everything is doubled. I hear the voice of Adam Levine. 내 집은 어디에 있지? 난 누구야? 거리에 어떤 쪽에 있는 거지? Where is my house again? Where am I? On what side of the street? 네. 감사합니다. 그 노아가 계속 시를 낭독하는 동안 크게 웃었는데 재밌게 들으셨죠, 여러분들께서도. 노아부터 우리 이 시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읽어주신 시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를 쓸 때 마음,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 듣고 싶네요, 일단은. Okay, so what inspired me was I was living in Las Vegas and the unemployment rate was 9.5% and I could not find a job. I put in application. 일단은 이 시는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9.5%의 실업률로 굉장히 높았고요. 제가 아무리 이력서를 매일매일 넣어도 거의 이제 총 300개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2013년도에는 경제가 굉장히 좀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만약에 공고가 하나 나오면 300명이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그 사회에서는 나한테 일자리조차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좀 더럽거나 못생겼다라는 그런 자책감에 빠졌기 때문에 뭐 노래나 뭐 이렇게 동물을 통해서 뭐든지 뭐 어떤 감정이라도 상관없으니까 뭔가 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걸 느끼고 싶었습니다. 네, 그 한국어로 번역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지금 이 시인께서 말씀하신 흐름이나 감정들이 더 잘 느껴질 것 같네요. 자다카의 이야기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So an important thing to understand about my writing process is that 그래서 일단은 제 글쓰기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은 제목을 먼저 정한 다음에 이제 시를 자연스럽게 쓰는 편인데 제가 어떤 시가 나올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명상을 시작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트랜스 상황에 좀 빠지면 이제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게 씨앗이 어떻게 보면 그 제목이기 때문에 뭐 대화에서 더 들었던 한 마디라든지 아니면 광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 그냥 스팸 메일과 같은 그런 단어에서 조금 영감을 받은 다음에 쭉 써내려가는 과정이죠. So at this time in my life, I was dating this woman who is now my wife, but at the time we kept.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포춘 쿠키라고 보통 중국집에 가면 나중에 그 후식으로 나오는 쿠키가 있어요. 그래서 딱 그 열어보면 그 메시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영감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된 그때 여자친구랑 계속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포춘 쿠키를 봤을 때 왜 이렇게 와닿는지는 몰랐으나 일단은 시를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당시에는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고
있었고 신체적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언제나 그녀와 함께 있는 듯한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그녀와 항상 있는 느낌과 그다음에 이제 제가 헤어질까봐 그 두려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연애 두려움이 아주 잘 포착이 된 것 같고요. 제이크의 시는 이 시를 쓰게 된 뭐 이유나 이런 것들을 듣기 전에 그게 먼저 궁금했어요. 보통 영어로 쓰고 한국어로 번역을 한 것인지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식적으로 한국어가 먼저 나와 있고 그 밑에 영어로 번역된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한국어로 쓰신 시인가요? 그냥 같이 요새는 같이 있어요. 왜냐면 동시에. 네, 동시에. 예. 왜냐하면 그냥 이 시 그리고 요새는 김경주 그리고 MC 메다랑 Poetic Justice라는 프로젝트 시작했어요. 그냥 몇 개월 정도 했는데 그래서 그냥 원래 당연하지 영어로 모든 시 영어로 썼는데 그냥 한국에서 5년 돼서 그래서 지금은 그냥 미국 사람보다는 그냥 한국 사람에게 한국 독자에게 시 쓰고 싶은 마음 개발돼서 그래서 그냥 같이.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보면 단어 선택이 굉장히 한국 문화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 쓸 수 있으니까 그 점이 궁금했고요. 와주신 관객분들이나 청취자분들께 이 시에 대한 설명 간단히 좀 해주세요. 네, 우리는 이 프로젝트 그냥 Poetic Justice 프로젝트는 우리는 한 달에 그냥 사회 안에 문제나 그냥 주제 같이 선택하고 그리고 제가 시 쓰고 그리고 김경주도 시 쓰고 그리고 MC 메다 그냥 랩, 그냥 포에트리 슬래머로 그냥 노래 만들고 그래서 그냥 그냥 고급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선택해서 근데 진짜 강남에서 그냥 하림 치킨 그냥 성형 외과 옆에 하림 치킨 있어서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마 성형 수술하면 바로 치킨 먹으면 5만 원 맛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냥 한국 분이신 것 같아, 그죠? 네, 잘 들었습니다. 그 각각의 개성이 아주 잘 드러나는 시들인 것 같고 그 부분을 잘 들었는데요. 어떠세요? 본인의 작품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나 할까요? 뭐 미국 같은 영미권의 뭐 시인이나 또 다른 문학인들을 견주어봤을 때 가장 자기 문학 세계에 영향을 주었던 뭐 존재들에 대해서도 한번 궁금하네요. 어떤 류로 이렇게 분위기로 닮아갔는지. 제이크부터 할까요, 이번에는? 네, 제이크부터 하죠. 예. 그냥 처음에 시인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가수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힙합이나 래퍼 되고 싶었던 거예요. 밥 딜런이나 그냥 가수의 영향 많이 받아서 그런데 그냥 이따가 아마 앨런 긴스버그 그냥 비트닉 시인 앨런 긴스버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한국 온 후에 뭐 번역한 시인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한국에서 한국 시로 그냥 제 생각에는 미국 영어 시보다는 이미지 아주 강조해서 그래서 요새는 그냥 이미지 그래서 그냥 한국 시로 번역해서 저도 그냥 이미지 그냥 소리보다는 요새는 그냥 개념이나 이미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특히 그냥 김경주 첫 번 시집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 그 시집 번역했을 때 사실은 이미지 어떻게 만든지 배웠어요. 책 번역했을 때. 보통 되게 반대다. 저희 한국에서는 언어의 음악성의 결여를 굉장히 문제시 삼고 있거든요. 시를 쓸 때 오히려 라임이나 뭐 리듬의 문제를 되게 중요시 여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근데 의외로 미국 시인이 한국의 시에서 이미지를 배웠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두 분 편하게 아무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Either one of you can talk if you want. What was the question? Who's your inspiration? Who were you affected by? So, my influences probably when I was young were like T.S. Eliot. I really liked The Wasteland,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는 T.S. 엘리엇의 황무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파트 3에 What the Thunder Said, 뭐 천둥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그 부분에 굉장히 영감을 받았고요. 에즈라 파운드도 그 이미지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한 세계문학집을 제가 이제 굉장히 큰 거 이제 두꺼운 걸 받은 적이 있는데 한중일 쪽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 동양 문학에 굉장히 매료가 되었었습니다. 중국 문학에 또 뭐 두포라든지 바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 문학 외로는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루이 C.K라든지 데이비드 셔펠이라든지 제가 이제 소설을 쓸 때는 저의 자신을 거의 개그맨이라고 생각하면서 쓰거든요. 네, 흥미로운 확실히 답변이네요. 그 영미 문학의 역사적인 어떤 계보를 되게 충실히 따라주시는 편이셨던 것 같아요. 네, 자나카는 어떤? So I think more than,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 명의 시인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학파라든지 그런 스쿨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로맨틱한 그런 이제 낭만적인 것은 뭐 프랑스의 초현실주의자들에게, 그 다음에 엑스트시와 같은 그런 황홀감은 독일의 로망스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절제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하이쿠로부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용함, 참아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블루스 음악으로부터 제가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한국어 버전, 영어 버전 두 개를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확실히 2배로 걸리는 뭐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바뀌고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시되는 이 시점에서 한국 시인과 미국 시인이 만나서 한국어와 영어로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해서 같은 방식으로 이 시라는 형식으로 구현을 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시죠? 이분들의 이야기. 이분들의 시 이외의 또 다른 이야기, 그리고 궁금하신 점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아니, 저희 지금 오늘 여기 어디더라? 지금 너무 오랜 시간 이 공간에 계셔서 저도 여기가 내 집인가 어딘가. 청운 도서관이잖아요. 청운 도서관. 저는 이렇게 한옥 좋고 지금 바람이 바깥에 굉장히 좋은데 왜 우리가 이렇게 그 좋은 걸 꼭꼭 닫고 있는지 살짝 이해가 안 가면서 이거 창문을 아까 쉬는 시간에 좀 열 걸 그랬네. 안타깝다. 좀 우리 스태프분들 이 창문 혹시 열 수 있으면 열기 시도 한번 해주시고. 청운 도서관 저 인생에 여기 오늘 처음 온 것 같아요. 처음 와가지고 들어오는 길이 정말 고즈넉하고 네. 우리는 오늘 한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근데 또 이렇게 만약에 갇혀 있으면 이 방송이 끝나고 돌아가실 때 완전히 좋아지는 건 거죠. 그럼 그때 그 좋음을 만끽하는 것으로 하고 청운 도서관 올라오는 길에 와 정말 고즈넉하고 좋구나. 오늘은 하늘도 좀 맑았고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았는데 이름도 좋잖아요. 청운도서관. 저는 이 청운도서관이 푸를 청일까 뭐 푸른 구름인가 했더니 맑을 청을 써서 맑은 구름 도서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예쁘다. 맑은 구름이나 푸른 구름이나 하여튼 좋다. 이러고 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새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뭐, 새 친구, 인간 친구 말고 물건 친구. 음악을 하니까 기타 치면서 보통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또 다른 기타 하나를, 다른 종류의 기타를 하나를 장만했어요. 저는 이런 물건을 사면 꼭 이름을 붙여주거든요. 이 아이의 이름은 연탄이에요, 연탄이. 왜 그럴까요? 아주 단순하게. 바로 그것입니다. 시컴에서 얘 이름은 연탄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의 이름을 저는 주로 붙여줘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고 하면 좋잖아요. 저희 집에 피아노가 하나 있는데
그 피아노는 중고로 샀는데 중고로 살 때 그 피아노 상 그 사장님께서 너무 강조하신 부분이 이거 미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제가 뭐 소중한가? 그래서 왠지 막 이거 미제라고 막 하고 되게 투박하게 생기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왠지 한 80년대 어떠한 가정에 미제 한창 들어오고 이럴 때 있었던 아이가 아닐까 하는 느낌으로 괜히 약간 오키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오키네 집에 오키와 함께 있었던 느낌 들어서 오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름을 막 짓거든요. 이름을 지어서 부르면 색다른 느낌이 나죠. 그냥 기타 이거 말고 탄이랑 뭐 오키랑 한번 좀 놀아야 되는데 오키랑은 평생 지금 못 놀고 있어가지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단어 어제의 단어는 이름이에요. 이름. 저는 양양이지만 이렇게 의미 없고 재미없는 게 내 인생의 이름이 될 줄이야. 이건 제 의도한 바가 아니죠. 제가 성이 양씨여서 혹시 양씨성 친구분들은 다 양양이 아닌가요? 맞죠. 네. 저희는 그냥 양씨여서 저는 친구들이 저를 부를 때 항상 양양이라고 불러서 양양으로 살게 된 거예요. 저희 언니 별명도 양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씨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양양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언니는 양양을 저에게 양보를 했지만 뭐 하여튼 큰 의미 없는 양양이라는 이름인데 뭐 각자의 이름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드는 이름일 수도 있고 의미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저처럼 뭐 물건 하나에도 이름을 지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에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이 있으실 수도 있고 하니까요. 노래 한 곡 오늘의 멜로디 듣는 동안 이런 이야기, 이름에 대한 이야기 써주시면 제가 또 사연을 나누고 또 선물도 드리고 할게요. 오늘 어떤 음악을 제가 가져왔냐면, 이거 진짜 바깥 바람 부는 거 좀 이렇게 확 자연 속에서 들어야 되는 아주 느낌 있는 곡인데, 제목이 이름인 곡들이 많잖아요. 어떤 게 떠오르세요? 희야도 있구나. 희야도 있고 굉장히 옥경이 이런 옥경이는 또 가장 옥경이야 하는 거. 그다음에 뭐 변진섭의 뭐 로라도 있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김범용의 바람이 와, 이건 정말 시적이구나. 그대 이름은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노래를 좀 들어볼까 했는데 오늘 좀 우아하고 품격 있는 문학관에 와가지고 그게 이렇게 약간 노래 가사는 아주 시적인데 듣는 음악적 느낌은 좀 디스코랑 좀 뿅뿅 걸어가지고 제가 여기랑 안 맞겠다 싶어서 여기랑 맞는 다른 음악 갖고 왔어요. 김승진이라는 가수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수잔이라는 노래입니다. 수잔이라는 노래인데 제가 이 노래를 이제 들려드리려고 막 찾다 보니까 아무리 쳐도 수잔 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잔이 아니라 스잔이기 때문이에요. 스잔으로 발표되는 정말로 느낌 있는 스잔이라는 노래. 스잔에게 이 가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함께 한번 들어볼게요. 듣는 동안에 그 이름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 한번 써주시면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찬바람이 부는데 땅거미가 지는 아주 천천히 느긋하게 원곡 한 곡을 다 듣는데 오늘은 너무나 시간이 늦어진 관계로 돌아가시는 게 불편하실까봐 오늘은 1절만 들었어요. 수잔이 아닌 스잔하고 수잔 이 가사가 뭐 다들 귀에 쏙쏙 들리시겠지만 찬바람 부는데 땅거미 지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이 나한테 지금 빨리 오지 않고 있느냐. 마지막에 약간 거의 절규하듯이 부르잖아요.
스잔 난 너를 사랑해. 잊을 수 없는 스잔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스잔이라는 말 하는데 와 누군가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난 너를 사랑해. 내 생명보다 소중한 스잔 이러면 어떤 기분이 들까? 아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보았습니다. 이 노래가 1985년에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이 가수 김승진 군이었대요. 그때 이 노래를 불렀을 때가 고등학생 때 이 노래를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와 고등학생의 이 스잔을 부르면서 사랑을 외치는 이 느낌 또한 또 아주 새롭고 정겹구나라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름에 대한 써주신 거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민진인데요. 어디 가서 말하면 항상 민지로 알아들어서 2번, 3번 말하곤 했어요. 어릴 땐 싫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흔한 듯 흔하지 않은 이름이라서 더 좋아요. 갑자기 이름을 지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네요. 오늘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부모님한테 감사로 사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 바로 뭐 문자를 보내든 까먹기 전에 엄마 이름 나 갑자기 생각났는데 너무 고마워 하고 꼭 지금 보내세요. 민진 안녕하세요. 만약에 성이 어떻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민진입니다. 민지로 들리나? 오민진입니다. 오민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되겠네요. 민진 예쁜 이름이다. 양양에 비해서 그러니까 민진이라는 아름다움. 양양뿐만 아니라 제 원래 본명은 양윤정인데 윤정보다 저도 민진이라는 이런 이름 가지면 또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또 다른 이야기. 제 어릴 적 이름은 찔레였어요. 아마 머루였어도 달래였어도 상관없었을 산골에 자연이 낳아준 이름 찔레 무더기가 덩어리 증식되듯 나아가는 덤불 같은 이름을 사랑해요. 왜 이름이 찔레셨어요? 누가 찔레라고 하셨던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아니면? 네. 그렇게 자연을. 되게 저희 동년배처럼 보이시는데, 어떻게, 찔레, 그러니까, 남자애들 개똥이 부르는데 여자애들한테 이렇게 찔레, 머루, 뭐, 이렇게, 달래,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쁜 이름으로 불리고 사셨구나. 만약에 이거를 지금 우리 현대 시절로 갖고 온다면 우리 곁에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뭐 아파트나 있고 막 아파트 앞에 뭐 있지? 그래서 이런 낭만적인 이름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됐네요. 스마트폰 뭐 이런 뭐 그러네요. 이런 자연 속에 있다 보니까 찔레는 언제까지 불리우시다가 언제부터 원래 이제 다시 본명으로 전까지는 다 찔레. 와,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이름 불리우신 경험인 것 같아요. 완전 끝까지 이 찔레라는 이름도 잊지 마시고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내 이름은 별님. 다 멋있는 이름들이시네요. 내 이름은 별님. 문화 유행인 것일까? 요즘 이름 뒤에 씨자님 대신 님자를 붙이고 있다. 이 뜬금없는 유행 때문에 나는 공경에 빠졌다. 내 이름은 성, 시, 유를 포함하여 유별님이다. 그러니까 유별님님 이렇게 되는 거구나. 택배 아저씨는 유별씨라고 또는 아이 이름 부르듯 유별님 하며 택배 왔다고 나를 부른다. 어떤 이는 유별쌤, 또 어떤 이는 별쌤, 또 어떤 이는 사뭇 존칭이라 하며 유별님이라 한다. 유별아 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다. 작지만 별나라는 유별님. 나는 아주 만족한다. 라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원래 성함이 별님. 이름이 그러니까 별님이시고 성이 유신 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오류. 저도 뭐 이제 닉네임이자 이름처럼 양양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양의 그 양이 양이장인 거잖아요. 무슨 누구 양, 김양, 이양 할 때 양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 양양님, 양양씨 그래서 제발 양양 뒤에는 아무것도 붙이는 게 아니라고 이미 호칭이 들어간 거라고 했는데 별님.
그러니까 그러네요. 유별님이기 때문에 듣게 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름들 즐거우실 것 같아요. 또 항상 이름에 별이 있으니까 어떻게 불리워도 부르는 사람도 반짝반짝하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게 반짝반짝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이름 사연들이 있었구나. 제가 오늘 이름 이야기하면서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을 하나 찾아왔는데요. 페터 빅셀이라는 작가의 산문집이에요. 나는 시간이 아주 많은 어른이 되고 싶었다라는 책인데 이 안에 이름에 관련한 또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여자 이름이 도대체 뭐였지? 내 방 창문 바깥의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아름다운 새의 이름이 무엇인지 왜 꼭 알아야 할까? 새도 자기 이름이 돼새인지 딱새인지 참새인지 종달새인지 알지 못할 텐데. 새를 잘 안다고 알려진 사람도 보통은 그저 이름만 알 뿐이다.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이웃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한다. 그들은 그런 인사를 받을 권리가 있고 새들과는 달리 자기 이름이 뭔지도 안다. 슈반더 부인은 보넨블루스트 부인이나 마이어 부인이 아니다. 그리고 아무개 부인도 아니고. 이름의 어려움이 벌써 시작된다. 아무 이름, 그저 아무 것이든 하나. 하지만 생각나는 이름이 없다. 아무 이름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흔한 마이어조차도 아무 이름이 아니다. 마이어만 마이어다. 소설 속에서도 이름은 영원히 남는다. 햄릿을 야콥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햄릿의 이름이 야콥이라면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나는 아마 이런 이유에서 창문 바깥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하겠지. 그저 새가 아니라 이름이 참새라면 그 새는 자기 이야기를 얻게 되는 거니까. 음식점 장미의 주인 이름이 도대체 뭐였지? 존머 부인이었어. 그래, 그와 비슷했지. 하지만 존머는 아닌데. 아니야. 존머는 아니었어. 그러다가 30분 뒤에 갑자기 누군가 말한다. 파이어 부인이었어. 술집에 단골로 오는 나이든 남자들은 매일 이름을 기억해내려 애쓰며 시간을 보낸다. 버섯 이름, 꽃 이름, 새 이름, 옛날에 다니던 온갖 술집 이름, 그 술집의 종업원 이름, 주인 이름.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모두 불평한다. 하지만 사람이 이름을 잘 기억한다고 해도 이름을 만들어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름은 멀리서 온다. 드디어 도착한 이름은 살가운 환영을 받는다. 네, 이런 글이었습니다. 뭐 어떤 이야기인지 쏙쏙 이해되시죠? 그 마지막 그 문단에서 저는 지금 이 한 꼭지 중에서 제가 조금씩 부분을 엮어서 읽어드린 건데 마지막 그 술집에서 어른들이 항상 그거 이름 그 사람 이름 뭐더라? 그거 이름 뭐더라? 저희도 이제 그러잖아요. 아직 기억력들이 좋으셔서 그냥 그런 이야기 안 하시면 사실 수도 있지만 저는 요즘 약간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거 뭐더라? 그거 이름 뭐더라? 생각이 막 이제 안 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을 흡수하면서 살고 있는 시대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점점 기억력이 사라지는 건지 좀 그럴 때마다 문득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씩 이름을 자꾸 까먹고 이러면 나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좀 두려운 생각도 들어서 꼭 누군가가 먼저 그 대답을 해주기 전에 기억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식으로 기억 안 나는 걸 기억해내면 몇 년을 더 연장된다더라. 하여튼 두뇌의 활동에 아주 좋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떤 이름들을 마음속에 두고 사시는지 그리고 어떤 이름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으실까요? 저는 아무래도 사랑의 이름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제가 친구 결혼식에 갔다 왔거든요. 이 두 사람은 이제 결혼을 하니까
정말 뭐 어떻게 지지고 볶고 하다 언제 될 때까지 그 남편과 아내의 이름은 절대 까먹는 일은 없겠죠. 그리고 그 이름 가장 아마 많이 부르며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보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정말 끝까지 남는 어떤 이름들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잊혀지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 두 사람 서로의 이름이 마음속에 완전히 각인되도록 결혼을 해버린 그 두 사람을 위해 불렀던 노래를 오늘 한번 불러볼게요. 이름을 부르면서 나중에 서로 어쩌면 왼수 되겠죠. 왼수 돼가지고 아유 이름 대신 아유 이 왼수야 이러면서 살지도 모르는데 뭐 지금은 시작이니까 아주 그냥 행복의 나라로 행복하게 서로 이름 부르면서 잘 가라고 행복의 나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장막을 가다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 고맙습니다. 갑자기 나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마음속에 들어올까 이거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아주 딴 세상으로 혼자 가버렸네요. 네. 우리 모두가 이름하면 떠오르는 시가 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시작하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있잖아요. 그 시에서 마지막 이렇게 되죠.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데 모두 그렇죠. 모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다들 모여서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하는 물음 속에 그 사람이 내가 아니면 좋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아주 애틋하게 아껴서 많이 불러야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이름 많이 부르면서 잊지 말고 살아요. 부르는 이름 그리고 불리는 이름 속에서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를.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휴가철이 다가오는 계절입니다. 파도가 속닥이는 해변이나 타국의 언어가 가득한 어느 한적한 도시의 이미지들을 자주 떠올리게 되는데요. 여행이라는 거창한 작정을 하지 않더라도 더위를 잠재울 수 있는 즐겁고 재미난 일들로 부디 여러분들의 여름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도 저는 따뜻한 문장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